강한 바람과 함께 강추위가 남가주 전역에 찾아왔습니다. 일부 지역은 최저 기온이 섭씨로 영하권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산불과 폭우 등 재해가 잇따르자 보험사들이 주택 화재 보험과 자동차 보험료를 크게 인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한 호텔 건물에서 폭발이 일어나 최소 2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가스 누출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에서 짙은 안개 속에 승용차 17대와 대형 트럭 18대가 충돌해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한인 감독과 주연 아시안 배우들이 대거 참여한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이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과 작품상 등 모두 3개 부문을 석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주말 사이 강한 바람과 함께 강추위가 남가주 전역에 찾아왔는데요. 일부 지역은 최저 기온이 섭씨의 영하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남가주 전역에 펼쳐졌습니다. 현재 남가주 대부분 지역의 최저 기온은 30도대 중반에서 40도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역시 50도대 중후반에서 60도대 초반을 기록할 정도로 쌀쌀함이 피부로 느껴지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겨울 폭풍 이후 형성된 저기압이 남가주를 지나가며 이 같은 추위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산타클라리타와 벨리,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등은 밤 최저 기온이 30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얼음이 여는 섭씨 영하권의 기온은 화씨로 32도 이하입니다. 기상청은 가축이나 농작물을 키우는 경우 이번 추위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실내로 이동시키고 야외 물주기 등은 삼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 밖에 칼라바사스와 벤츄라 카운티, 말리부 해안가와 시미밸리, 사우잔드 옥스 지역에는 새벽 1시부터 시작해 내일 오전 10시까지 서리와 결빙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내일 오전부터 수요일 오후까지 일대 강풍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남가주 기온은 주말이 가까워오면서 바람이 잦아들기 시작해 조금씩 따뜻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까지는 최저 기온 40도대, 낮 최고 기온이 60도대 초반을 유지하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최저 기온 50도대로 회복하고 낮 최고 기온 역시 60도대 중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산불, 폭우 등 재해가 잇따르자 보험사들이 주택보험과 자동차 보험료를 소비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인상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손해보험사 올스테이트의 자동차 보험료를 30% 인상할 수 있도록 했지만 올스테이트 측은 인상폭이 낮다며 캘리포니아주 내 자동차 보험 신규 인수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올스테이트의 자동차 보험료 40% 인상 요구안을 승인할지를 검토 중입니다. 보험료 급등과 인수 중단 사태는 주택 화재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보험사 파머스 인슈런스 그룹은 지난해 일리노이주와 텍사스 거주 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주택 화재 보험료를 23% 넘게 인상했습니다. 보험사 네이션와이드 뮤추얼은 노스캐롤라이나주 허리케인 피해 취약 지역에 위치한 만여 가구의 주택 화재 보험 갱신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뉴저지주 당국은 손해보험사 올스테이트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구를 받아들여 평균 17% 인상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어 뉴욕주 당국도 이 회사 자동차 보험료의 15% 인상안을 허용했습니다.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급격히 올리는 이유는 최근 몇 년 새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로 기록적인 손실을 받기 때문입니다. 기후온난화 여파로 허리케인이나 폭우의 피해가 이전보다 커졌고 가뭄에 따른 대규모 산불 역시 보험료 지급을 늘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 스테이팜의 경우 2022년 재산피해 관련 보험 부문에서 역대 최대인 13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스테이트팜이
산불 피해가 컸던 캘리포니아주 지역의 주택화재보험 신규 인수를 중단하자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지난달 이 회사에 화재보험료 20% 인상안을 승인해야 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는 보험사들이 위험도를 평가하기 어려운 탓에 보험사들이 보수적으로 보험료를 더 높게 산정하고 있다고 언론은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고물가 여파로 차량이나 주택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이전보다 늘어난 것도 보험료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호텔 건물에서 폭발이 일어나 최소 2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포트워스 경찰은 오늘 오후 호텔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당국은 이번 사고로 부상자는 최소 21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고 부상자 1명은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고 다른 2명은 중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폭발이 발생한 샌드맨 시그니처 포트워스 다운타운 호텔은 포트워스 컨벤션 센터에서 한 블럭 떨어진 시내 중심에 위치해 인근 도로는 유리 파편과 폭발잔으로 폐쇄돼 경찰은 주민들에게 이 지역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폭발이 가스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포트워스 지역 시의원은 가스 누출과 폭발이 있었다고 지역 주민들에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커스필드에서 35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컨 카운티 소방국은 지난 6일 토요일 아침 7시 30분쯤 끔찍한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약 0.5마일에 걸쳐 발생한 이번 사고에는 승용차 17대와 대형 트럭 18대가 추돌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2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9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컨 카운티 소방국은 응급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약 10피트에 불과했다며 안개가 35중 추돌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맥스 9 기종 여객기가 비행 중 동체에 구멍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5일 177명을 태우고 오리건주 포틀랜드를 출발한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는 이륙 후 얼마 되지 않아 항공기 벽체에 부품이 떨어져 나가면서 동체에 냉장고 크기의 구멍이 생겼습니다. 기내 압력이 떨어져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는 등 대형 사고의 위험 속에서 항공기는 다행히 포틀랜드로 회항해 비상 착륙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고로 737 맥스 9 항공기를 보유한 다른 국적 항공사들도 점검을 위해 동종 여객기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LA 국제공항에서는 어제 기준 총 13편의 항공기가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LA 국제공항 전체의 영향은 크지 않았다는 게 공항 측 설명입니다. 월마트가 셀프 계산대를 이용한 신종 기프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KBTV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이 같은 사기는 셀프 계산대에서 앞사람이 기프트 카드를 스캔하고 계산하지 않은 채로 떠난 경우 외에도 쇼핑객이 계산대를 이용하는 도중 시선을 분산시켜 몰래 기프트 카드를 스캔해서 대신 결제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쇼핑객들이 구매 목록이나 금액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이에 월마트는 셀프 계산대 사용 전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거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결제 전에 구매 금액을 체크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또 매장을 떠나기 전 영수증에 기록된 상품 목록과 실제 산 상품들을 대조하는 것도 이러한 사기를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신종 사기는 월마트뿐 아니라 코스트코, 타깃을 포함해 셀프 계산대가 있는 소매업소에서는 어디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월마트는 비용 절감 목적으로 지난 수년 동안 전국 매장에서 점원이 있는 계산대 가운데 75%를 셀프 계산대로 교체했으나 절도로 인한 손실이 늘자 매장에서 셀프 계산대를 아예 없애거나 대폭 줄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코스트코는 회원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멤버십 카드를 몰래 사용하는 일이 빈번해지자 셀프 계산대에 더 많은 직원을 두게 됐습니다. 결국 셀프 계산대 도입으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 비용이 증가한 것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감독부터 주연, 제작진까지 한인이 대거 참여한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이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3개 부문을 석권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은 기자입니다. 분노에 가득 찬 경적과 고함, 그리고 손가락 욕설까지. 주차장에서 시작된 갈등은 사고로까지 이어집니다. 서로 복수전을 벌이지만 같은 이민자로서의 분노에 대한 공감도 읽을 수 있습니다. 불평, 불만을 뜻하는 원제 비프, 한국어 제목 성난 사람들입니다. 이 넷플릭스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 스티븐 연이 미국 골든글로브 TV 미니시리즈 부문에서 한국계 배우 최초로 남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스티븐 연이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로 올랐던 영화 미나리 역시 한인 이민자의 모습을 담아낸 작품이었습니다. So weird. The story I usually tell of myself to myself is one of isolation and like separateness, and then you come up here and you have this moment, and you can only just think about everyone else. 이 드라마를 연출한 한국계 이성진 감독은 작품상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You know, our show is actually based on a real road rage incident that actually happened to me, so I'd be remiss not to thank that driver. 여자 주인공 엘리 웡도 아시아계 배우로는 처음으로 여우주연상을 받는 등 3관왕에 올랐습니다. 외신들은 작품의 완성도에도 주목하면서 아시아계 미국인이 연출하고 출연한 작품이 역사를 만들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난 사람들은 방송계 최고상인 에미상에도 11개 부문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이번 골든글로브 수상으로 에미상 수상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선구매, 후결제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이용 금액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나 사회, 경제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도비의 마케팅 데이터 분석 솔루션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추수감사절과 사이버 먼데이 등 지난해 11월과 12월 쇼핑 시즌 후불 결제 액수는 전년보다 14% 늘어 사상 최대가 됐습니다. 웰스파고는 보고서를 통해 후불 결제가 소비자 금융 부문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항목이라고 짚었습니다. 웰스파고 팀 퀸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후불 결제를 총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유령 부채의 급증은 총 가계 부채 수준이 실제로 전통적인 측정치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후불 결제가 주요 신용평가기관에 보고되지 않아 금융소비자가 얼마나 많은 대출을 가졌는지 은행들이 알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어펌과 애프터페이, 클라나 등 후불 결제 업체들이 인기를 끄는 것은 신용카드 이자율이 20%를 넘는 상황에서 큰 이자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콜란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들이 대금 지급액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추가 부채를 떠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불 결제가 충동 구매를 조장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규제를 받지 않아 소비자를 위한 보호 조치가 더 적을 수 있고 규제 당국의 레이더에서 벗어나 있는 점 또한 문제입니다. 이에 소비자 금융보호국은 후불 결제 회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대출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공개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과 후불 결제가 소비자 부채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소비자 보호법은 적용되는지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민간 기업이 세계 최초로 발사한 달 착륙선이 발사 7시간 만에 문제가 생겨 달 착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홍수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8일 미국 플로리다 우주기지에서 발사된 달 무인 탐사선 페레그린. 그러나 발사 약 7시간 만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민간 달 탐사선 페레그린을 개발한 에스트로보틱 측은 추진 시스템에 결함이 있어 이를 고치지 않으면 달 착륙에 실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탐사선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게 태양을 바라보도록 자리 잡아야 하는데 이에 실패했으며 그 원인이 추진 시스템의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AP통신은 엔진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BBC 방송은 업체 측이 탐사선의 원래의 임무인 달 착륙이 아닌 자료 수집을 극대화하는 등의 다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달 표면 구성과 방사능을 조사할 로봇 등을 실은 탐사선은 당초 다음 달 23일 달 앞면에 착륙할 예정이었습니다. 미국은 1, 2년 안에 우주비행사 2명을 달 표면에 내려보내려고 계획 중인데 이때 이번 탐사선이 확보한 자료들을 활용할 예정이었습니다. They're the scouts. They are there to sort of help pave the way for when people come, hopefully in the next few years. 미국은 아폴로 17호 이후 51년 만에 달 표면 탐사를 재개했습니다. 이번 에스트 로보틱사의 탐사선 페레그린은 나사의 지원을 받아 쏘아 올린 세계 최초의 민간 개발 달 착륙선입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자신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 씨의 형수 A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개하고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황 씨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 풀리면 재미있을 것이다 라는 등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일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가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주장이 맞는지를 묻자 A씨 측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A씨 측은 사건의 내용이 A씨와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비공개 증거조사 등의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의 변호인도 법정에 나와 A씨의 엄벌을 구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황 씨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황 씨를 소환 조사하고 2차 조사를 위해 지난해 12월과 지난 5일 황 씨를 다시 불렀지만 경기 일정 등을 이유로 조사가 불발됐습니다. 경찰은 황 씨에게 출석 기한을 다시 통보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속보입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고위급 지휘관이 공습에 숨졌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공습 때문이라고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교전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과의 국경 지역.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검은 연기가 목격됩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고위급 지휘관이 이 같은 공습 가운데 하나로 숨졌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레바논 안보 소식통들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마즈달 셀름을 공습했고 헤즈볼라 지휘관 위삼 알타윌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공습으로 지금까지 헤즈볼라 대원 130여 명이 숨졌는데 숨진 알타윌은 헤즈볼라 지휘관 가운데 최고위급입니다. 차량을 겨냥한 이스라엘 공습에 숨졌다는 설명입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내 목표물을 타격했다고만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최근 긴장감이 계속 높아져 왔습니다. 지난 2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드론 공습으로 하마스 3인자가 숨졌기 때문입니다. إذا فكر العدو أن يشن حربا على لبنان حينئذ سيكون قتالنا بلا سقوف بلا حدود بلا قواعد بلا ضوابط وهو يعلم ماذا أعني. 이스라엘도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남부와 북부 전쟁이 금방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וגם כדי לשלוח מסר לחיזבאללה. חיזבאללה טעה בנו בגדול ב-2006, והוא טועה בנו בגדול גם עכשיו. 양측이 전면전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확전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를 포함해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으로 가자지구와 레바논으로부터 로켓이 쏟아졌습니다.
헤즈볼라는 하마스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병력과 미사일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뉴욕 맨하튼에서 친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이 교량과 터널 통행을 막아서 시위대 1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KBTV 정지원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맨해튼으로 향하는 출근길 통행이 꽉 막혔습니다. 뉴욕시경은 항의 시위의 일환으로 뉴욕시 맨해튼으로 향하는 교량 및 터널을 시위대가 점거했다며 이로 인해 1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는 오늘 아침 9시 30분경 홀랜드 터널과 브루클린 브릿지, 맨해튼 브릿지, 윌리엄스버그 브릿지에 집결해 도로를 막아서고 교통통행을 금지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휴전을 요구하며 이 같은 시위 집회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뉴욕시경이 각 장소에 경찰 인력을 투입하고 시위대원을 해산시키고 나섰습니다. 항만청 대변인은 터널에서 약 120명의 시위대원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량 위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던 시위대들도 체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항의 시위는 오전에만 1시간 이상 이어졌고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발발 이후 뉴욕시에서는 최소 450회 이상의 시위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이 지난 이사회에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 신임 이사장을 선출했습니다. 축제재단 이사회는 알렉스 차 이사를 찬성 4표로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재단 이사회는 신임 이사장이 재단과 한인사회의 결속을 다지고 앞으로 이어질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임 이사장 선출에 앞서 재단 이사 7명 중 3명이 제명돼 당분간 적지 않은 진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